자, 이번 시간 논의될 주제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쟁점을 보겠습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봐야 돼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한 주제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했었고요. 얘가 사고 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 처분 등을 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슈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처분은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자격 정지 처분이라 부를 테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의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 문제, 다른 주제랑 엮어서 구성할 때는 항상 행정처분은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 설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소위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공한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격 취소 처분 먼저 볼 텐데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취소 처분 사유보다는 취소 처분의 과정 등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 부다다 정정정징이라고 해서 부다다 정정정징이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대여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까지 나와 있고요. 이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걸리면 이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는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왠지는 몰라요. 모든 문제를 다 정정정을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 자격 정지 처분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 있는데 이론상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집안 가훈이 근면상실이야. 근면상실. 그 뒤지게 일을 해. 걸리면 이제 영원히 쉬게 만든다. 이게 바로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 가게에서 뻔뻔스럽게 중개업을 하다 걸렸다. 그럼 자격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된다. 두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중개 보조원 등등등이 됐다. 그러면 역시 근면성실이거든. 얘 계속 쉬게 만든다. 세 번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요거 있구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 보조원이 된 경우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해서 거의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정정정을 가지고 거의 다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이런 게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데, 하여튼 문제는 왠지는 모르겠고 정정정을 갖고 거의 구성을 합니다. 부다다 정정정징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정정을 갖고 문제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출제 포인트가 취소 처분의 과정 등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해서 바로 교부시 도지사가 다 취소 처분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같이 뒤에서 문제 가지고 보겠지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소재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묶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이 사람의 중개사무소에 있는 소재지가 다르다라고 하면 누가 취소 처분한다고요? 바로 취소 처분은 교부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서울시장한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 중개업하다가 걸렸단 말이야. 부다다 정정정징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절차만 다 준비를 해준 거야. 절차를 다 이행하고 마지막 토스하게 되면 마지막에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그래서 어렵게 구성할 때 절차의 이행은 교부시도지사 아니라는 얘기야. 취소 처분 자체를 누가 하고
교부시도지사가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 문제 가끔 구성합니다. 어찌됐든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담당한다? 교부시도지사. 자, 이렇게 자 취소 처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를 해야 된다. 내릴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아예 목을 쳤을 때, 죽여버렸을 때, 그때 5일 내 국토부장관을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서 자격정지 처분은요, 보고나 통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반납 며칠 내 7일 이내 누구한테? 교부시도지사, 취소 처분한 교부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자, 가볼까요? 7일짜리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줄 것.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할 때 며칠? 7일 이내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가 네 번째가 되나?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7일 이내, 7일짜리 5개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일단 뭐라도 하나 정확히 외우셔야 돼. 우리 1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 하나만 축을 딱 잡게 되면 대강 세팅이 되게 됩니다. 한 번에 10일짜리도 외우고 15일짜리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 뒤져버려. 내가 다 해봤거든요. 해서 방법이 이게 보통 학원 강사들이 7일짜리, 10일짜리, 15일짜리 쭉 설명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뒤져버려.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축을 딱 잡아놓고 나면은 대강 때려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 신고 이런 것들은 어떻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한다. 이렇게 살을 조금씩 고용 종료 신고 며칠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세팅이 된다고. 그러면 7일짜리만 외워두게 되면 나머지 10일짜리 또는 가끔 나오는 15일 이런 것들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이게 자격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끊어갑니다.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이라고 하는 거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요. 해서 자 3개월짜리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뭐가 있어요? 서명 및 날인 2개 있었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런 게 가장 중개업의 기초거든요. 자 도장 찍고 하는 거. 자 소속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입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도장 시리즈,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2개가 있었죠? 그래서 3인 확서서라고 하시면 돼. 3개월짜리가 뭐라고요? 인확서서 해서 인장 등록의 확인 설명의 확, 서명 및 날인의 서명 및 날인의 해서 3인 확서서. 그리고 두 번째 이슈 6이 거작 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6개월짜리 보니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라든가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등 이런 것들이 바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아주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난 일들이야.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 2집 왔다 갔다 하고 2집 살림하고 있다고요. 걸리면 딱 티가 나.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종이 쪼가리 남아있다고.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 2개 이상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6이 거작해서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그 다음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작성한 경우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뭐라고요?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 33조에서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 33조에서 금지되는 행위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야. 가겠습니다. 비교할 가부터 가볼까요?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할 수 있는 게 대상, 알제, 대 이런 거 있었죠? 대행할 수 있었죠? 상담할 수 있었죠? 알선할 수 있었죠? 경영정보의 제공 등 할 수 있었고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겸업할 수 있는 범주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거 금지가 됐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겸상하는 일도 금지가 됐었고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 금지됐었고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가 됐었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어, 투기 조장 행위 금지됐었고 마지막 자 시세 조종이라든가 단체 구성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면 이것은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 이라고 하는 사연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이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요거 나와 있죠?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겸상하는 얘기, 법정 중개부수 초과수수,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게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매무초 이렇게 받고 요건 1년 1천 사유였었죠. 직상증토 시단은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시세 조종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구성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떻다? 바로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 함은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전체 그림을 가면 3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처분권자예요. 누가 한다? 교부시 도지사. 자, 근데 이 3개월짜리 사유에 걸리게 되면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짜리 사유는 1.5개월부터 4.5개월까지가 자격 정지 기간이 되게 됩니다. 교부시 도지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될 테고요. 보고나 통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자격 취소 처분하게 되면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존재했었지요. 예, 근데 자격 정지 처분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의무도 당연히 어떻다?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3인 확서서와 관련한 주제가 되겠고 6개월짜리 사연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6, 2, 거작 등이라고 해서 구조 똑같이 나오게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중하는 경우에도 얼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9개월까지 갈 수 없어요. 6개월짜리 사유에 걸리게 되면 2분의 1의 범죄에서 감경해서 3개월 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보고 통지 반납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또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등이 되는 사안에 걸리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로 연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야지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쟁점으로서 우리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집자업업, 금벌자계 이런 것도 어떻다?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하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금벌자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설 등록 취소가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거 할 때 아까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나가서 개업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나가서 또 중개업에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라는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문제 가지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부다다 정정정 징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 사유 1번은 어려워 잘 안 나오는 주제야. 그래서 2번 지문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지문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4일 내 반납. 자, 7일짜리였었죠.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근데 답은 다 정해져 있어.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자, 5번 지문 답이 될 텐데요.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에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 쟁점은 그저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 사유가 된다. 왠지는 몰라. 지금 16년간 계속해서 정정정만 가지고 어떻다고요?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출제위원은 그 생각을 할 거야. 자, 애가 사고 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사고 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근데 집안 가원이 근면 상실이야. 그래서 계속 일을 처하게 되면 쭉 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취소 사유. 많이는 안 나오는데 취소 사유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가 정정정 들어가면 다 취소 사유가 된다. 부다다 정정정 필요 없고 포인트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명제 있으면 뭐라고요? 정정정을 출제 이슈 포인트로 삼게 됩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가야 되죠? 교부시도지사.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교부시도지사. 1번 틀렸고요. 2번 시도지사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된다.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뒤에 청문서에 볼 텐데요.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아예 목을 쳐버릴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등록관청에서는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다 청문을 실시된다.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했었거든 생명을 불어줬거든 다시 생명 걷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청문 실시된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했었거든요. 걔 목을 치고자 할 때 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 쟁점 안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실 주제고요.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답은 1번 돼버렸었죠. 취소 처분 누구? 교부시도지사. 자, 3번 시도지사 5일 내 취소 처분했을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 반납하고자 할 때 7일 이내 반납. 자격이 취소가 됐을 때 교부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취소 처분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지금 문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주로 이 취소 처분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안 되고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쟁점을 주로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 틀렸죠? 교부시도지사. 소재지 아니야? 소공이든 개공이든 소재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교부시도지사에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까지 맞습니다. 근데 뒤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년 3천 뭐가 있어서 개개, 직상, 점토, 시단, 방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이 뭐가 된다? 1년 1천이 된다. 일단 2번 유보 좀 이따 질문 설명드릴게요. 3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한테 7일 내 국토부장관에 보고. 틀렸죠? 7일 내는 자격증 반납이고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라고 할 것. 그 다음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 외울 거 뭐라고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뭐야? 사무소 소재지.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 시도지사. 그 차이예요. 다시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부 시도지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 우리가 취소 처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절차라고 하는 것.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끝머리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됐을 때 자격 취소 사유 해서 아까랑 거의 비슷한 구조죠. 취소 사유에서 답을 뽑는 게 뭐라고요? 정정정이라는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냥 루틴이야, 루틴들이야. 이게 출제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요 거의 7, 80%는요 이 틀을 못 벗어나 사람이 내는 거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고 기존에 한 번도 안 냈던 것을 창의적으로 막 문제를 내고 지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욕 뒤지게 먹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새끼가 출제했어 이거 나오거든요. 아 그렇다고요? 이게 그 뭐죠? 공인중개사 협회장 선거할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게 중개사증을 시험을 겁나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시장에 중개사 자격증을 쉽게 못하게 만들겠다. 그건 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압력을 넣는다고 되지가 않아. 우리가 맨날 수능 얘기를 제가 예를 듭니다. 수능 올해는 좀 쉽게 내겠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게 내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 약발 전혀 없습니다. 쉽게 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내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득점 하는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쉬울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 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또 그거 나오지. 시험 좀 쉬어갖고 고득점자 간에 변별 얘기 좀 떨어진다. 하여튼 별지랄들을 다 해. 아니 저득점자도 많은데 왜 고득점자 인생을 걱정을 해? 어차피 막 한 문제 더 맞고 한 문제 더 해봤자 뭐 그냥 고만고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거 시험 나올 때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신문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새끼들이 쉽게 내면 쉽게 낸다고 지랄이고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낸다고 지랄이고 그래서 그 지랄대로 결과가 나오냐고. 나중에 보면 또 달라. 쉽다고 했는데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렵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는데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 그냥 대충 내 대충 창의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뭔가 출제위원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뭘 낼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 들 때가 있어. 예, 그 정신 착란의 시작입니다. 그거 망상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야. 공부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이 혼자 막 망상을 해. 왠지 내 생각이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이 한 20년 했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망상이야, 망상. 해서 하여튼 그래, 있는 거나 잘하자. 정정정 나오면 다 취소 사유 할 때 주로 답을 뽑을 때 뭐라고요?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격 취소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취소 처분은 교부시도지사가 행한다. 맞죠? 그래서 2번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어렵지 않고요. 3번 질문요. 자, 아까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요거 2번 질문 하나 빼먹은 거. 2번 질문이 까다로워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 사유. 요건 이제 부정한 방법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커닝했다고 징역 1년을 살린다. 이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커닝한 게 나중에 발각됐다고 징역을 살린다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2번 질문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벌칙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질문 아까 보셨고 다시 문제 돌아가서 자 검토해 볼까요? 자 2번 질문 보셨고 3번 질문 취소 처분이 있으면 자격증 반납하고자 할 때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 7일 내 반납을 해야 된다. 자 처분권자가 취소 처분을 할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봐봐. 절차 이행, 출제 포인트 된다고 그랬었죠? 절차 이행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교부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게 이제 이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절차는 누가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취소 처분 자체는 누구? 교부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답은 5번을 가지고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자격 취소 처분은, 획기적인 아이템 나왔다.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말도 안 되죠? 교부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자, 출제위원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청장 기어 나오고, 나중에는 요거 대신에 나올 게 등록관청도 아마 나올 테고, 그냥 모든 얘기는 뭐가 된다? 교부시도지사. 이번 질문은요, 시도지사 취소 처분을 할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러다 다 외울까봐 걱정이 돼요. 문제가 맨날 똑같잖아. 3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자격증을 7일 내 공단에 반납해야 된다.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시도지사, 교부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가 됐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사람 신규 발급을 거쳐서 자격증을 반납. 아니에요. 사유서만 쓰면 됩니다. 아까는 그런 거 있었죠. 구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이제 폐기하고 통지하면 된다 해서 낼 게 없으니까 지난번 문제랑 다르게 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사례. 자, 이 문제에서 답이 되는 것은 아까 2번형 썼나요?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해볼까요? 해서 자, 하루 안에 들어갈 거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나열하셔서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얼마?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2번 지문. 자, 요거 거래정보 사업자 우리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었죠? 해서 지금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면 3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요. 다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 관련해서 쟁점됐던 게 지정 신청 있으면 얼마? 30일 내에 지정을 해줘야 된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두 번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 내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외 마지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겠다. 15일. 더럽게 많이 나온 주제죠. 해서 보증에 설정을 했는데 이걸로 사고 쳐서 이 보증보험료 등에서 보증보험료 등에서 대신 손해배상을 해줬을 때 15일 이내에 다 보전해야 된다 해서 보증의 설정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때문에 문제 위치를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긴 거부터니까 자, 니은번이 제일 길게 될 테고 15일 디귿, 니은 디귿 기억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셋 다 숫자 가지고 답을 뽑아왔던 주제들이에요. 짬뽕에서 문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 3월인 경우에서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3인 확서서, 6위 거작,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이렇게 했었죠. 3개월짜리 자, 인장 등록, 요거구나. 자, 답은 2번 되는 거죠. 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 패턴이죠. 자, 그러다 치고 여기 자, 거래 계획 내용을 거짓으로 기대했다라든가 서로 다른 두 개 거래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6이 거작 등에 해당돼서 6개월짜리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이 어렵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등,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판을 유도한다. 6개월짜리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 2번. 그냥 좀 간단한 주제.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 파트를 외워서는 행정처분끼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파트에서는 공식, 매무자,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이런 게 보일 테니까 대충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미리 마음의 준비하실 게 다른 얘기하다 갑자기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 나오게 되면 항상 유보해 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공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어려웠던 주제. 이 문제는요, 자격 정지 사유하고 일단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비교하는 문제. 그냥 공식대로 가야 됩니다.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이라고 해서 자 보니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나와 있죠. 2개 이상. 첫 번째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소속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게 뭐야? 등등등 매무초 직상 정투 시단. 얘도 뭐가 된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 6개월짜리 중에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라든가 또는 등에 해당하는 사연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이 문제 취지는 자격증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구성하는 양식을 보게 되면은 자 3개월, 6개월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 정지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것이 업무 정지 처분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자격 정지 처분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요, 디귿 리얼에서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볼 게 뭐라고요? 자격 취소 사유를 가지고 답을 하나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업무 정지 사유를 가지고 답을 하나 구성을 할 수 있다. 해서 보니까 우리가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이라고 치고 들어갔었죠?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여기서 3개월짜리 요거 하나 확인 설명 나와 있고요. 자, 6개월짜리 2개 나와 있네. 이중 소속하고 해서 6개월짜리. 이것도 6개월짜리. 그래서 2번 나와 있는 것이 전속 중개 계약. 우는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저거 있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중개 계약. 누구랑 체결한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 간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소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직 개공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격 정지 사유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되면은 그때 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자격 취소 사유와 비교해서 한 문제 구성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업무 정지 사유와 주로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공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교부라고 하는 거. 개공이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교부라고 하는 거. 교부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할 수 있다. 이거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 패턴들 보면 딱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30회 때 문제 겁나 어렵게 나왔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간 사례를 구성을 해버렸어요. 자, 일단은 2번부터 볼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이 됐다. 6월에 자격정지사유. 다시 6, 2, 거작 등이라고 되어 있죠. 3인 확서서보다는 주로 6이 거작 등을 더 많이 내요. 왜? 등 해가지고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렇게 8개인가 나오죠. 10개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문제 내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나와 있고요.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봐봐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뒤만 보는 거야. 뒤만 보는 거라고. 확인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죠. 자, 5번 질문도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뭐가 됩니까? 3월에 자격 정지 사유. 자, 근데 이 문제 풀어가실 때요, 꼼꼼히 보시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오히려 말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 같은 암기력을 갖고도
훨씬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던 게 이거야 고객님을 위해서 거래 내용과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하는 것은 어떻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냥 뭐 필요하대 엄마가 지금 이제 전월세 계약서 보내라고 얘기한다. 그럼 지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 근데 꼭 하나 더 달라고 그런다. 그럼 복사 하나 해서 흑백을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 이놈의 집구석은 이모도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엄마도 관심을 두고 아빠도 관심을 두고 다 따로도 사는 거야. 고모도 관심을 두고 해서 계약서 내부를 추가적으로 복사해서 줬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은 금지행위, 소위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1번 요것은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넘어가서요. 자, 검토해 보게 될 게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일단은 자,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의 차이를 보게 되면 보고, 통지, 청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취소 처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자격 정지 처분에서는 보고나 통지나 청문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리 전제 삼아야겠습니다. 1번 질문이요.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부시도지사 오른편. 2번 질문이요. 취소 처분은 종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취소 처분은 그냥 공인중개사 될 수도 있고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소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3번 질문요.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더럽게 많이 나온다. 취소 사유할 때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취소 사유 떴을 때 뭐라고요?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정정정. 그 다음에 4번 질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 보고. 요걸 틀리게 뽑았죠. 취소 처분에서는 보고, 통지, 청문이라는 게 있지만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보고, 통지, 청문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갑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는 행정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앞에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있었죠? 매무초는 1년 1천, 그 다음에 직상증투, 시단 같은 게 뭐야? 3년 3천. 그래서 일정한 자격 정지 사유 중에서는 뭐도 있다? 행정 형벌. 자, 바로 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전체를 묶어놓은 문제. 지역 농협, 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가볼까요? 개인에 있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이런 걸 합니다. 법인에 있어서 개설 등록 기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상법성 회사,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세 번째, 이 전원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런 것들이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이 되게 되는데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이런 개설 등록 기준 자체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들도 같이 나오죠. 대신 이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보증 설정 1,000만 원은 당연히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기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죠. 휴업에 속으면 안 돼. 휴업에 속으면 안 돼. 싸가지 없는 기업 공인중개사, 싸가지 있는 기업 공인중개사, 겁나 착한 기업 공인중개사, 이번에 몸이 좀 아픈 기업 공인중개사, 수식어에 속으면 안 된다고. 자,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의 문제, 이중 소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중 소속의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겠고. 3번.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했을 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라고 해서 보고, 통지, 청문,
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 결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아니한 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이건 별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 우리 1년 1천, 3년 3천 사유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걸리게 되면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다 그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을 때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3년 경고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사유 있었거든요. 예, 이 결격사유 범죄의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4번은 몰라도 돼. 너무 어려운 지문이에요. 알면 좋고 몰라도 돼. 쉬운 거 잘 하는 게 능력입니다. 5번 지문이요.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과태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해서 쉴데 없는 소리. 요즘은 거의 구성하지 않는 그런 패턴. 이거 이제 기억할 게 딱 하나 있었지. 수수료는 어떻다?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는 뭐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 그건 알아야 돼. 수수료는 다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요. 4번, 5번 같은 게 좀 황당한 지문이 되는데 자, 다음 중 황당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를 답이 되는 것들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찍으면 돼. 그게 답이야. 모르는 거 찍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게 공부를 대중 없이 해버리면은 뭐 하나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져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자격 취소 사유 같은 거 하게 되면 매번 정정정 이걸로 도배를 해버린다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맨날 내다 오래 딴 거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로딩이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다 뒤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학원을 갈까 말까 이거부터 생각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여름철에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빈둥빈둥 굴러다니면서 근데 한번 해볼까? 이게 만약에 그러냐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또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는 이제 기억 발 담갔으니까 무조건 증을 따셔야 돼. 무조건 증을 따야 되고 따는 방법은 대단히 간순해.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야 되니까 계속 같은 것만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답은 나도 알겠다. 이렇게 이게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해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등 옳은 것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해서 보니까 서 나와 있죠? 서는 어떻다? 자격 정지 사유, 3개월짜리 사유가 되게 됩니다. 지금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아직 덜 외우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일단은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까지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절대 성격 급해가지고 낯싸르게 다 외우고 싶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 해봤어요. 결국은 몇 바퀴를 돌다 보면은 의외로 외워지는 게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 줄줄줄 외우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고 두 번째, 저처럼 중얼중얼 하고 싶으면은 한 10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신적으로 착란 현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증 따고 이 바닥 뜨는 게 좋아요. 자, 자격 정지 사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소공은 교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소공은 교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부는 오직 누구만이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니까 자격 정지하고 교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좀 이따 이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 얘기하면서 업무 정지 사유와 연계가 되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하나 가지 마시고 절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교부는 오직 누구만이? 개공만이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쯤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서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업무정지사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개공. 소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부나 전속중개계약은 개공. 그러니까 얘들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자격정지 사유는 관련이 없다. 4번 시군구청장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시군구청장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격 정지도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이걸 꼼꼼히 읽으시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여기 정지사유 적당하게 맡겨주면 완전히 당해버려. 자, 교부시도지사 이렇게 할 거고. 5번 정지기간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9개월로 할 수 있다. 틀렸죠? 9개월 안 된다 해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셔. 괜히 읽었네. 그냥 답은 1번 이렇게 갔던 사례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같으면은 답 체크하면 무조건 넘어가야 돼. 답 체크하면 무조건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쉬웠던 1번 문제, 이 문제는 1번 마킹하면 아주 쉬워지는 문제인데 이걸 골고루 보시다 보면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연습이니까 설명드렸었고요.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잠시 끊었다가 개설 등록 취소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